선교 헌신자 여러분, 그리고 장기 선교를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깊은 탐구 시간은요. 바로 당신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오디오 멘토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그 동신 미션 앤 토크 멘토링 프로그램의 핵심 교재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앤 갱신 시스템이라는 아주 굵직한 교재죠. 맞아요. 이게 타문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뼈대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선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막연하고 좀 낭만적인 이미지들 있잖아요. 아, 네, 많죠.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션 포트폴리오를 빚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루는 이 자료는 선교제에 대한 가벼운 이론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세계화의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지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도록 돕는 가이드에 가깝거든요. 냉정하게 직시한다. 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닥부터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훈련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탐구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파송을 앞두고 짐을 싸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이제 막 일상 속에서 부르심을 분별하면서 선교의 꿈을 키워가고 계신 분이든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마주할 선교지, 그러니까 세계의 캔버스를 이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는 괴물, 다들 아실 텐데. 머리를 하나 자르면 두 개가 자라나는 그 다두사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계화의 현실이 마치 이 히드라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나 9.11 사태 이후의 글로벌 테러리즘, 그리고 문명의 충돌이나 미디어의 범람 같은 다중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얽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계적, 지역적 문제들,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른바 글로컬이라고 부르는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글로컬 현실. 선교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내 전문성을 살려 좋은 일을 몇 가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단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완성된 그림. 네네. 그곳으로 이어지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 즉 거대한 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서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정말 첫걸음이겠네요. 근데 이 자료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한국 선교사가 1979년에는 불과 93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2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숫자만 딱 보면 엄청난 부흥이고 승리인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통계의 이면을 보는 게 핵심이죠. 양적 성장이 곧 질적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지금 남아있는 최전방 개척지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복음에 아주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당한 열정이나 선한 의도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버텨낼 수 없는 혹독한 생태계가 된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의 헌신자를 요구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하이 프로필의 선교사이고요. 하이 프로필.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성육신적 삶의 용기를 낸 선교사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뼈아픈 개념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바로 어정쩡한 중간 영역이라는 함정입니다. 아, 미들존. 네, 이게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그 뼈를 깎는 노력은 사실 피하고 싶잖아요. 무척 힘들죠. 그렇다고 내 안락한 삶의 수준을 다 포기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성육신할 깊은 헌신의 각오도 서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저 선교사 혹은 선교 헌신자라는 낭만적인 타이틀이 주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어중간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거울을 보듯 스스로를 비춰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료가 던지는 아주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의 준비도 스펙트럼에서 어디쯤 서 계십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 어정쩡한 중간 영역에 머물면서 관련 책 몇 권 읽고 소셜미디어에 선교 관련 글을 올리는 것으로 스스로 훈련받고 있다고 위안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와,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고도의 전문성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자기 비움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진짜 멘토링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잖아요. 네, 패러다임을 갱신해야죠. 자료에서는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패러다임 갱신을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교회 자체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았다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입니다. 미셔널 철치로의 전환이죠. 맞아요.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집 문 앞에 선교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바다를 건너간다고 갑자기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갱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갱신으로 이어져요. 바로 이원론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로의 전환입니다. 총체적 선교.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삶을 통한 현시가 함께 가지 않는 선포는 공허합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뱀,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겠네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뱀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선교를 지원하거나 직원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위장으로 세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그 윤리적인 비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언어와 비언어를 망라한 이런 총체적 메시지를 전하려면 결국 사역제 본임의 언행일치가 생명이라는 뜻이겠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갱신은 기관 중심의 동원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발적 참여로의 선행입니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선교단체들이 지역교회로부터 인력이나 재정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뽑아가는 형태의 비인격적인 구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원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사역자가 지역교회의 선교적 DNA 자체를 강화하도록 돕고 교회를 섬기며 대등하게 과업을 완수하는 유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니까 결국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과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보트와 세일보트의 비유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뒤에 거대한 엔진이 달린 파워보트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파워보트는 전적으로 인간의 힘과 통제력에 의존하는 모델입니다. 강력한 엔진을 달고 우리가 직접 연료를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최단 거리로 질주하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단체나 보트들과 속도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선교의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자원과 전략,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프로젝트를 성취해내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착 교회나 현지인들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나 프로젝트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올라타야 할 배는 엔진이 없는 세일보트, 즉 돛담배입니다. 세일보트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단 1m도 나아갈 수 없잖아요. 전적으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의존해야 하죠. 맞아요. 속도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에 탄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돛을 조종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입니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됨 속에 과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일보트 파트너십의 또 다른 핵심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이요? 현지 교회를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등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선장석에 앉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람 안에서 현지인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유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아, 권한이양. 네, 내 손에 쥐고 있던 통제력을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세일보트 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생태계가 변하고 파트너십의 형태가 이렇게 파워보트에서 세일보트로 완전히 달라졌다면 당연히 그 배에 타는 사역자 개인의 자질도 재평가되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는 스티브 호크가 제안한 전인적 선교사를 구성하는 3가지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과 영성을 의미하는 존재, being, 올바른 세계관과 이해를 뜻하는 지식, knowing,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 기술을 말하는 사역, doing입니다. being, knowing, doing. 네. 오늘날 선교는 반일하지 않고 유기적인 팀 사역이잖아요. 과거처럼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슈퍼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가, 텐트메이커, 성경 번역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기둥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 3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사역이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낫과 같은 나의 인격, 문화를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지식,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기술이죠. 이우려야 할 아주 중요한 오답 노트가 공개됩니다. 오답 노트요? 오랜 시간 선교계에 축적된 데이터들이 증명하는 뼈아픈 진실인데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조기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탈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사역을 할 줄 몰라서, 즉 두잉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현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노잉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선교지 조기 귀환의 3가지 치명적 결핍 중 첫 번째는 바로 검증된 헌신이 부재한 영성의 결핍입니다. 영성의 결핍?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바로 타인과 어울려 일하지 못하는 관계적 단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동료 선교사나 현지인과 밥 한 끼 편하게 먹지 못하고 매번 갈등만 일으킨다면 그 사역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와,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 사전 훈련의 부재입니다. 결국 지식이나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비잉, 즉 인간됨과 관계성의 실패가 선교지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뼈아픈 현실이죠. 아무리 좋은 파워보트 엔진을 달고 있어도 배 밑바닥, 즉 인격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선교사 훈련이 단순히 신학교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정규 교육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네, 지식을 얻는 학교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멘토링이나 인턴십을 통해 삶을 나누는 비정규 교육, 그리고 실제 일상과 지역사회 속에서 부딪히며 체득하는 비공식 교육이 반드시 교집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전인적인 사역자를 빚어내는 삶의 궤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7가지 현장으로 세분화해서 제시하잖아요. 나의 가장 밑바닥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다듬어지는 용광로인 가정. 네. 실제적인 업무 기술과 직업 윤리를 연마하는 일터 영성 형성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지역 교회. 체계적인 지식을 배우는 정규학교. 특수한 훈련을 제공하는 선교 기관. 그리고 사역의 최종 목적지이자 검증 무대인 현지 교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 인격의 거울이 되어주는 대인관계까지. 이 7가지 궤도는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들이 인격에 빚어지는 완벽한 훈련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방대한 미션 포트폴리오 앞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를 펴보시면 심층 자가진단표가 나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관계를 맺는 능력은 얼마나 건강한지, 사역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아주 투명하고 솔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맞아요. 철저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해야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네스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사역을 지탱하고 객관적으로 안내해줄 영적, 사역적 멘토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권하는 겁니다. 교재에 언급된
글로벌 미션 핸드북의 정마태 선교사님이나 OMF 소속 김승호 선교사님의 사례를 유심히 보셔야 해요. 그분들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 이분들의 사역 여정은 철저하게 과업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서구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리더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실질적인 멘토링과 파트너십의 과정이었습니다. 멘토 없이 홀로 항해한다는 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멘토가 필수적이라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듯 아주 무겁고 엄중한 현실적 경고를 던지거든요. 우리가 세일보트를 타고 나아갈 그 바다가 마냥 잔잔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죠.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선교 현장의 현실은 결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는 때로 심리적 압박을 넘어 구금이나 폭력, 극단적인 경우 순교로까지 이어지죠. 게다가 그 핍박은 낯선 현지인들에게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몰 이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 구조나 보이지 않는 마귀의 집요한 영적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묻는 겁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에 대한 확고한 신학이요? 그저 하나님이 다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얄팍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갈 대가 지불의 신학이 여러분의 뼈대에 새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어정쩡한 중간 영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면 이 대가 지불의 신학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넥스트 스텝이 이토록 치열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이 묵직한 과제들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당장 다음 모임 발제자인 이상엽 집사님의 부르심과 정체성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재 7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독서 과제가 꽤 분량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도표와 결정사항 점검표들을 미리 꼼꼼히 체크해 오셔야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짚은 탐구의 내용을 균형 있게 정리해보죠. 복잡하게 얽힌 세계화라는 캠퍼스 위에서 우리는 낭만만 좇는 중간지대의 안일함을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내 자원과 통제력으로 굴러가는 파워보트의 시동을 끄고 영성과 관계성을 토대로 세일보트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훈련은 신학교 책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다듬어지는 나의 존재, 비잉이 장기 선교를 결정짓는 진짜 열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탐구해 보도록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지에서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바람에 의존하는 세일보트를 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배웠죠. 그렇다면 아직 선교지에 가지 않은 지금 당신의 일상과 준비 과정은 어떠한가요? 혹시 사역의 훈련과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당신의 통제력과 경쟁심에만 철저히 의존하는 파워보트의 방식으로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내일 아침 당신의 가정과 일터라는 첫 번째 훈련장에서 성령의 바람에 돛을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깊은 탐구 여정에서 더 풍성한 나눔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